일반적으로 몇 학년으로 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년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배정받는 학교에서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학센터TV의 마크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국무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직접 저에게 준 질문들과 학부모님들이 빈번하게 주시는 질문들을 추렸고요. 미국 교환학생 떠나기 전 준비 과정으로 알아보는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교환학생 준비를 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학교 현재 3학년입니다. 평균 성적 C 이상 되어야 선발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성적 증명서를 떼어봤더니 D2가 몇 개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학생을 만나봐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님과 학생과 저희 유학센터 사무실에서 성적 증명서를 지참하고 영어 테스트를 일단 보고요. 그리고 내방에서 저희가 아이와 면담을 해보고 학생의 의지를 확인하고 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과목인 영어,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인 영어 과목이 D2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선발이 어렵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년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떠나고 싶어요. 생일이 2011년 9월 5일입니다. 미국은 신학기가 가을학기라는데 가능한가요? 나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작년에는 ISE, 저희 유학센터의 재단이죠. 미국 1위 재단에서 옵션으로 생일이 늦은 학생들, 미국에 도착했을 때 만 15세가 되지 않는 학생들도 옵션으로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생일이 늦다라는 것은 좀 철이 좀 덜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가족들과의 융화, 학교에서의 생활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번 2026년 교환학생들부터는 만 15세가 미국 도착 기준에 되지 않은 학생들은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이 사라졌고요. 2026년 1월 학기에 가는 학생들은 중3 학생들이기 때문에 생일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겠고요. 중학교 2학년 1월 15일 이전에 생일이 빠른 학생들은 가능하고요. 2026년 가을 학기, 미국 신학기 내년 8월에 나갈 학생들은 11년 8월 1일 이전의 생일자들만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어가 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선발 영어 시험 테스트를 꼭 통과해야지만 선발이 가능할까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과의 학생과 같이 사무실에 내방하셔가지고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매우 성실하고 자격이 되나 그 학생의 의지도 탄탄하고 자격이 되나 영어가 조금 부족한 경우에 아무래도 선발 시험을 봤을 때 바로 LTS2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영어가 부족하면 당사자인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발 시험에 10문제가 있는데 5개만 맞았는데 성실하다고 그냥 뽑을 수 있을까요? 내년에 가을에 그 부족한 5만큼의 갭을 금방 채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라는 것은 기초가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은 탄탄해지는 거라서 어휘력과 문법, 언어를 구성하는 기초 구성이 탄탄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성적도 성실하고 의지는 보이나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은 우리 아이 세부, 미국 국립 필리핀에서 교환학생 두 개와 세부 떠나서 어학연수를 과연 영어로 통해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스파르타 있을까요? 학원들이 특히 있어요. 한국 문화를 알리고 미국을 중고등학생들을 보고 받아주는 배우는 곳들이 교환학생 있고요. 프로그램은 주중에 영어를 못하는 외출이 학생이 떠나는 불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 1대1 아닙니다. 위주로 그래서 수업을 영어 하고 기초가 부족한 소그룹으로 수업을 학생들에게 하는데 추천드리는 곳이 내 수준에 필리핀 세부 맞춰서 SMEA에서 말하기, 어학원입니다. 듣기, 쓰기, SMEA는 1대1 문법을 맞춤 수업과 그룹 탄탄하게 토론, 갖춰서 발표 수업으로 영어의 중급 네 가지 이상 영역, 2달에서 읽기, 쓰기, 3달 정도 말하기를 어학연수를 균형 있게 진행하겠다고 IELTS 약속한 공식시험센터로 학생들은 규정되어 선발을 시험 할 대비도 수 완벽합니다. 있겠습니다. 기숙사, 식사, 자세한 세탁, 부분은 학습, 취업 상담 시간 관리까지 올인원 드릴게요. 시스템. 자, 네 번째입니다. 내년 1월에 출국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몇 학년으로 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년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배정받는 학교에서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2009년생 고1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올해부터 미국식 고교 학점제를 09년생 고1들이 진행을 하고 있죠. 한국도 미국처럼 학년에 상관없는 이동식 수업을 해야 되나 지금 단임제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고1들만 그 고교 학점제라는 게 적용받고 있잖아요. 이 미국식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한 학년에 특정 학점을 몇 학점을 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고등학교들은 내가 원하는 내 능력에 맞춰서 수학과 과학, 사회, 언어, 그리고 기타 선택 과목들을 선택해서 매 학기마다 바꿔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단임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과목에는 수업을 들을 때 학년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영역은 대학교 선수 과목인 AP나 아너스 같은 심화 과목반을 들어갈 수도 있고 고학년들이 많이 있겠죠. 반면에 고등학교 쉬운 과목으로 들어갔다면 나와 비슷한 학년대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년이라는 것은 한국 기준에서는 단임제고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이미 대학과 같은 시스템으로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미국 공립 고등학교들에선 교환학생을 받을 때 결혼이 있는 학년의 학생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3이면 9학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끔 10학년이나 11, 12학년으로 배정이 될 수도 있고, 내 능력에 맞춰서 카운셀러 선생님과 학기마다 상의를 하고 과목을 선택하기,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도 두 학기 성적을 받아오는데 나는 미국에서 두 학기치의 크레딧을 성적을 다 받아서 올 수 있어서 한국에서 학력 인정받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미국에서는 11학년부터 대학 입시 관련 준비, 교사 추천서, SAT, 토플 등등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교환학생으로 11학년에 배정된다면 미국 입시에 필요한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교환학생은 이 부분과는 별개로 문화 교류에 초점이 맞춰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연속적이지 않아 대입에서 불리한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질문자는 미국 국무부에서 진행하는 단기 1년 2학기만 가능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유학 질문이 들어왔어요.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답변 드린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전번 영상에도 마크쌤이 설명드렸지만 미 국무부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J1 비자, 문화교류 비자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 선발제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립고등학교로 진학하는 F1 학생 비자 과정은 너무 다릅니다. 서로 성질이 너무 다르고 나를 받아주는 곳으로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간 자체도 연속으로 9부터 12학년까지 공부할 수 있는 비자고, 교환학생을 마치고 F1으로 전환하려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요, 이번 다가오는 26년 1월 학기에 10학년 2학기로 가는 것이라는 가정하에 미국의 50위권 내에 드는 명문대로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점 관리와 영어, 토플 점수, SAT 점수를 한국에서부터 꾸준하게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대비하고 준비해서 결과가 갖고 있다면 모르지만 한국식으로 중2 거, 중3 거, 고1에 와서 또 이제 상대평가로 하면서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있던 학생들은 사실 미국 고교 학점제, 미국 고등학교 마치면서 대입을 하는 과정에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F1 학생 비자를 9학년인 중3부터 12학년까지 4년 연속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한 학생들과 교환학생을 갑자기 10학년 2학기에 가서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은 준비되는 시작 지점부터가 너무 다릅니다. 준비 과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학생이 얼마나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고1이지만 고2, 고3 거가 가능한가, 이 학생의 영어 능력과
수학 능력에 따라서 대입 결과는 교환학생을 1년 마치고 F1 학생 비자로 바꿔서 1년 반, 세 학기를 연속으로 하더라도 대입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 고등학교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갖고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미국 학생들이 너무 잘해서 내가 뭐 1등급 받아야 될 거 2, 3등급, 4등급 받고 내신 깔게 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절대평가기 때문에 내 학이 나름에 달려있다. 나의 피나는 노력으로 영어 공부에 집중하고 수학에 집중했다라면 나머지는 암기이기 때문에 결과가 더 잘 나올 수 있고 방과 후 활동, 시상 등등 리더십을 보이는 활동 등등이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것, 나의 경험에 따른 스토리텔링이 고교 4년을 어떻게 보냈고 이제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화를 보여줬다라는 게 중요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건 학생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입니다. 호스트 가족 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고 실제로 가족들의 배정되는 편차가 크다고 하는데 배정 후에 만약 생활이 원활하지 않으면 교체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가능 유무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생의 기호로 내가 이 집이 나랑 좀 안 맞아요. 다른 집이랑 맞춰주세요. 안 됩니다.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미국이라는 현세의 로마 제국 같은 1위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군사력 1위, 경제력 1위의 패권국의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면서 일절 비용을 받지 않고 아들, 딸로 받아서 1년 동안 행복 추구를 하는 검증된 가족들이에요. 법적 검증 다 마친 가족들이고요. 가족 구성원으로서 하우스 룰도 잘 따르고 내가 딸, 아들로서 잘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책임감 있고 사명감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스타일대로 나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한국에서 내가 해오던 습관 방 안에서만 박혀가지고 뭐 게임하고 뭐 소통하지 않고 집안일도 같이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출국한 학생들은 잘 이해하고 갔기 때문에 미국 가정의 하우스룰에 잘 따르고 소통도 많이 하고 너무나도 잘 적응하면서 지내겠죠? 자기 주장이 강한 학생도 미국 가정에 맞춰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해야 돼 라는 학생이라면 사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맞지 않을 수 있고요. F1 학생 비자로 내가 그래도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하고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으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 재단의 지역관리자들은 학생의 8마일 이내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가족과의 분쟁이 있을 때 3자 대면을 해서 학생과 호스트 가족의 말을 다 들어보고 결론을 내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개선하고 바꾸고 하면 좋을지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게 지역관리자들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따지고 싸우고 그러면은 재단의 지역관리자에게 이 학생은 더 이상 나는 호스팅할 수 없으니 데려가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그 집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호스트 가족들과 하우스룰을 잘 따르고 미국식 문화를 배워야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교환학생으로 1년을 보내는 경우 해당 학업 성적이나 활동 기록이 한국 혹은 미국 대학 입시에 반영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진학 과정에서 일부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1년 단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고1을 마치고 갔을 경우에 고2를 인정받고 고3으로 한국에서 진학을 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연속적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부모님의 승인과 재정 보조하에 F1 학생 비자로 변경을 해서 3학기 동안 졸업을 할 수도 있고 이어서 연속적으로 미국 대입을 잘 대비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진행할 수 있겠고 유학이 진행되겠는데요. 두 가지 경우를 다 물어본 겁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미국은 고등학교에 생기부라는 게 없습니다. 추천서는 있고 절대평가에 따른 나의 성실도와 이해도를 체크받는 성적은 있어요. 생기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공립고등학교에서의 모든 교과, 방과 후 활동 및 스포츠, 클럽 활동 등에서의 성취,
시상은 미국 대입에는 공립고등학교 교환학생 거, 사립고등학교에서의 나의 모든 활동과 성취 모두 다 대입에 도움이 됩니다. 스토리텔링함에 있어서 나는 이런 다각화된 경험들을 함으로써 깨달을 것들, 남들과 뭐 차별성도 보일 수 있겠고요. 다만 한국 대입에서는 생기부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일부 대학들에서는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학종의 전형 중에서 해외에서 한 1년 내가 활동했던 리더십 활동들, 봉사 활동들 또는 뭐 팀워크 활동들에 대한 것을 받아오면 이 생기부처럼 인정해 주는 전형들이 있거든요. 뭐 이대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자료들을 봤는데 그것을 정해놓고 교환학생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생기부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내가 교환학생을 수행하면서 한국 대학교의 서류를 가지고 와서 담당 지도교사한테 이걸 써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추천서 사회고 교사들이 추천서를 쓰는 것은 생기부를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컨피덴셜해서 학생이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음 질문입니다. 외국어 소통은 얼마나 빨리 가능해지나요? 영어가 얼마나 빨리 유창해지냐는 질문인데 보통 기초가 매우 탄탄해서 선발시험인 LTS를 패스한 학생들, 어휘력이 풍부하고 문법 탄탄한 학생들의 경우에 3개월 정도면 일상적인 소통 장벽이 해소됩니다.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초가 탄탄하면 말하고 듣고 쓰는 능력은 적응하면서 영어권 국가에서 비약적으로 늘게 되죠. 영어 기초가 얼마나 탄탄한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단어를 많이 외워놨냐? 어휘력이 풍부한가? 미국 가서 단어를 외우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식사와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아침, 저녁은 미국의 부모님인 호스트 가족들의 집에서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점심은 학교에서 학식으로 하고요.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미국은 저녁 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늘 있었던 일을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 이제 주마다 차이가 있어요. 스쿨버스가 없는 주도 있거든요. 차이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스쿨버스를 통해서 통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호스트 가족들 중에서 나와 또래의 자녀가 그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 차로 라이드를 주시면서 같이 우리는 통학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참가 비용은 대략 이거는 거의 공통입니다. 재단 운영 비용, 인건비, 마케팅 비용, 이 프로그램 알리는 비용 등등으로 쓰이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무상 체류와 무상 교육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무상이지만 운영 비용이 들어서 14,000불에서 15,000불 정도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거는 내가 출국하는 시기와 학년에 따라 다르겠죠. 중학교 2학년 때 이맘때 준비해서 8월 1일 이전의 생일자가 내년 가을 학기에 출국을 한다면 9학년부터 9, 10, 11, 12, 4년 교환학생 1년 마치고 3년을 유학을 더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좀 늦게 출발하면서 한국 대입은 답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미국 대입으로 선행한 경우에 이제 완전히 방향을 튼 경우에 그 경우에는 내가 몇 학년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플랜이 달라지겠습니다. 한국에서의 학년들은 학점으로 다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출국하기 전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한국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외 관리라는 것을 신청해야 됩니다. 예전엔 유예라고 했는데 이제 유예 및 정원외 관리라는 것을 신청해서 내가 미국이나 영어권 뭐 다른 국가들로 유학을 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비자 등등을 제출하게 되고 우리는 출국한 것을 증빙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부터는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으로 우리가 교환학생 유학을 떠날 때는 자퇴 처리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교로 오고 싶으면 내가 들어올 학년에 결혼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다시 본교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미국 명문대 진학도 가능할까요? 미국 고등학교와 미국 대학은 서로 교육이 연계성이 있습니다. 명문대라고 불리는 학교들이 보통 50위권 대학들이죠. 준비가 얼마나 돼 있냐. 내 영어가 토플 점수가 120점 만점에
100점 이상이 있는가?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에 가서 모든 인프라를 재밌게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가? 아니면 막 단어를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막 뭐 하나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가? 또는 수학이죠. 영어, 수학 두 마리 토끼만 잘 잡으면 됩니다. 얼마나 한국에서 내가 잘 대비를 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명문대 합격하는 부분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고등학교 시절을 얼마나 다른 학생들과 차별하게 보냈는지 스포츠나 클럽 활동, 시상 등등이 또 다른 스토리텔링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준비입니다. 모든 것은 준비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교환학생을 떠내고 싶으시다면 내게 주어진 1년 2학기라는 시간을 너무나도 알차고 재밌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영어 공부, 수학 공부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고요? 이 두 과목은 선행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선행하세요. 나의 학년 위에 것들로 선행해서 고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 선행을 마친다면 매우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 선행한다고 남 주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어차피 해야 될 거 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어렵죠. 제가 1순위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 가족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나를 받아주시고 선택하신 미국 호스트 부모님, 가족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미국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그 집에 딸로, 아들로 2학기 동안 무상 체류를 지원받잖아요. 이분들은 나와 함께하는 1년 굉장히 기대하면서 같이 주말에 놀러도 가고 뭐 종교 활동도 하고 대화도 하고 다양한 활동할 것들에 기대하고 계신 굉장히 책임감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있어도 부모님의 서포트를 단단히 받고 내가 예의 있게 대하고 사랑받는 학생이라면 안팎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있을 곳이 천국과 같을지 지옥과 같을지는 여러분들의 준비 과정과 현지에서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단단해지고 책임감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굉장히 넓히고요. 세계 1위 국가에 가서 정부 프로그램의 안전한 규정 안에서 1년 동안 보고 배우고 탄탄해지 이런 경험을 선물해 주실 부모님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링크나 연락처를 통해서 유학센터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크쌤은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와 함께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